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미국의 문우신 재무장관, 로버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국장. 이른바 미국의 무역 강경 매파들이 지금 중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중국과 지금 미국의 무역 충돌 관련 이렇게 이제 이 협상을 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좀 이 외신들도 그렇고요. 미국 내 언론도 그렇고, 도대체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역 적자를 해소하러 간다? 근데 무역 적자와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문제들을 지금 제기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무역 적자가 뭐 3,700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이걸 1,000억 달러만큼 줄여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데, 그것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중국 쪽에서 가장 지금 이 경계하는 게 중국 제조 2025. 중국의 최첨단 기술 분야를 전 세계의 최소 3위 안으로 다 집어넣겠다. 뭐 인공지능부터 로봇부터 뭐 우주 개발 이런 것들을 2025년까지 각 분야마다 세계 3위 안에 다 집어넣겠다고 하는 최첨단 기술 분야를 육성하는 중국 제조 2025를 지금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지금 중국한테 매기는 분야가 1,300개 품목인데 거기에 지금 다 중국 첨단 기술 분야가 다 들어가 있고, 미국이 이번에 지금 요구하는 것은 중국 너희들 첨단 기술 개발한다면서 공산당이 통제해서 와장창 지원금을 넣고 있는데 이거는 반칙이다. 민간 시장에 맡겨야 되는 WTO 원칙에도 반대되고 이건 공산당의 중앙집권식 경제 개발이다. 그래서 이걸 때려치라고 지금 요구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시진핑이 이번에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황제가 되어야지만 하는 일들이 있다. 그게 첫째는 대만을 흡수통일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제조 2025. 중국을 최첨단 국가로 만들겠다. 이게 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말로는 중앙집중식으로 자금 밀어넣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중국이 그걸 해나가려면은 그렇게 중앙집권적으로 안 할 수가 없죠. 중국 자체, 중국의 경제체제 자체가 중앙집권적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엄청난 R&D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은행이 밀어주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한번 우리 때를 생각해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하면서 경제적인 목표가 바로 중화학공업 육성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정부가 기업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조인트 까면서 너 반도체 중화학공업, 너 화학공업, 너 조선공업 이렇게 찍어서 그냥 돈 국가가 다 밀어줘가지고 왕창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기업들이 하도 빚을 많이 져서 사채까지 동결해주면서 국가 전 재산을 사실상 때려 넣어가지고 만든 게 중화학공업이고, 그것 때문에 박정희 정권 말기에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거죠. 시설 투자가 엄청 들어갔는데 가동이 되기도 전에 거기다가 막 오일 쇼크 들어왔죠. 정권 흔들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 들어와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전재산 밀어넣었던 중화학공업들이 결국 대박을 터뜨려서 전두환 정권 때 3조 호황과 합쳐가지고 매년 13%, 14%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중국도 이 세계 최첨단 기술을 들어가려면은 박정희 정권 체제보다 더 중앙 집중이죠. 시진핑 체제는 박정희 대통령 체제보다 더 집권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이게 과연 협상이 되겠냐 이게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중국이 하는 짓이
미국이나 영국, 호주의 기술 기업을 돈으로 인수해서 기술을 빼가는 것들이 지금 계속 적발이 돼서 이번에 이 미국 경제팀이 중국 들어가기 전에 기술 기업을 아예 중국에게 인수할 수 없는 법안들을 올리고 지금 계속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뭐 좀 인수하려면은 다 막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은 돈도 대지 못해. 기술 기업 인수도 못해. 어떻게 2025 이거를 실현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대두, 미국의 콩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이걸 지금 안 사고 있다. 걷다가 뭐 관세를 부여하니 많이 그랬는데 관세 부여하기 전에 지금 중국이 수입을 안 하고 있다. 이걸로 한번 미국과 한번 무역전쟁을 붙어보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거 되겠어요? 이거는 무역전쟁이라는 건요. 지금 이것도 표현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트럼프 말대로 이건 무역전쟁이 아니에요. 무역전쟁은 이미 미국이 진 거고 이걸 다시 원상태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한판 붙으면은 수출을 많이 하는 쪽이 타격을 더 받게 되는 거죠. 미국은 잃을 게 없다 이거예요. 트럼프 얘기는. 우리 잃을 거 없다. 이미 3,700억 달러를 적자를 보고 있는데 더 잃을 게 뭐가 있냐. 관세 양쪽이 붙여내기 시작하면은 중국이 훨씬 많이 갖다 팔기 때문에 맞짱 뜨면 뭐 중국 그냥 박살 나는 거죠. 미국이야 그래 콩? 그까짓 거? 그것이 안 팔아.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미국에 이제 이른바 농촌에서 뭐 타격이 온다는데 뭐 그거야 뭐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 주면 되고 반면에 중국의 이 3,750억 달러의 이 무역 대미 흑자가 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관세를 통하든 아니면 지금 미국은 너희가 알아서 1,000억 달러를 줄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 이 내부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거죠. 이건 게임 하나마나 중국이 결국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백기투항을 중국이 하고 싶어도 너무 핵심적인 부분을 못하게 하니까 2025 이 제조 2025 자 이런 것들이에요. 5G 통신을 포함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및 디지털 기기,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 첨단 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신소재 바이오 의학, 고성능 의료기기. 이게 돈이 안 들어가겠냐는 겁니다. 이걸 개발하는데. 이거 전부 다 지금 미국이 1등하는 품목들 아니에요? 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돈을 얼마나 갖다 부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뭐 무슨 뭐 민간 자본 있어요? 다 공산당 자본이지? 그냥 공산당이 다 은행동원해서 밀어붙이니까 이거를 시진핑이 만약에 포기를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 이걸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요즘에 이 한국 언론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외신이. 미디어 워치가 계속 월스트리트 저널을 번역을 했죠. 소개를 하고. 한국 언론들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만 하다가 다 안 맞으니까 미국 내에서 영향력도 떨어지고 트럼프 노선을 이해 못하고 그냥 물어뜯기나 하니까 지금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거의 네이버 댓글하고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뉴시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소개했는데 이제 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지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요, 기사가. 한국 언론들 맨날 뉴욕타임즈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짧게 베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거를 아주 상세하게 지금 이 뉴시스가 번역 보도했습니다. 요즘에요, 이 연합뉴스 저거 완전 엉망진창이고 이 통신사 중에서 외신 중에서 뉴스원하고 뉴시스가 연합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디어워치의 저는 영향이라고 봐요. 좀 생각 있는 국제 기자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세 번역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기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이 중국 시진핑 딜레마인데 시진핑 딜레마. 지금 시진핑이 만약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이게 아까 2025에 대한 첨단 분야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거 없애버리고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그러니까 중국 갖다 베끼잖아요. 사서 뺏는 것도 있지만 갖다 베끼는 거 있는데 이거 절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차별을 없앨 경우 그러면 중국에 들어갈 때 경영권을 외국이 갖고 가는 겁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이렇게 되면은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지방정부와 업계 관료들의 반발도 엄청 거세질 거다. 지금 미국의 요구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간섭 및 통제를 중단하라는 요구다. 이거 원천적으로. 단순히 무역 적자 해소가 아니라 중국 너희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시진핑은 국가 경제에 대한 공산당 통제를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하지 마라 그러니 시진핑이 이걸 도대체 양보를 안 하면은 완전히 그냥 관세 폭탄 맞으면서 끝장날 상황이고 양보를 하려니 이건 중국 공산당 경제 체제가 거의 붕괴되는 상황이고 이게 되겠냐 이거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시진핑은 국가 자본주의를 지지해온 인물이면서 시장 개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진핑은 시장의 힘이 비생산적인 국영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구도로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제체제의 불안정을 유발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중국 증시 대폭락과 위안화 폭락 사태로 중국 경제가 그때 경착륙할 뻔해서 그 뒤부터는 시장에 대한 불신을 더 키웠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로서는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 지원을 막으라 그러고 핵심은 진짜 미국이 이 칼끝을 겨누는 것은 결국 중국의 위안화거든요. 이번에는 그걸 대놓고 꺼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위안화 문제를. 근데 핵심은 위안화 문제예요. 중국 공산당의 금융시장을 통제하는 이유도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과 서방에다가 팔아먹는 이 수법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위안화 정상적으로 끌어올려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려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게 의제가 안 들어가 있는데 중국은 갑자기 겁을 먹었는지 위안화를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가치를 올리라고 요구를 할 텐데 떨어뜨리고 있다. 계속 떨어뜨려서 언젠간 미국이 위안화 가치 올리라고 요구할 때 떨어뜨려 놨으니까 올릴 때 좀 충격이 덜하지 않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미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하라는 얘기도 중국을 뜯어먹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금융시장 전체를 민영화시켜 놓으면은 중국이 함부로 못 들어오지 않냐. 그 1차 목표가 있는 거고 근데 그래도 또 조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마 이제 현재 중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국으로 돼 있는데 어느 순간에 환율 조작국으로 찍어버려서 끝장을 내겠죠. 그러면은 중국의 제조업, 첨단 기술 제조업을 막아버리고 중국의 위안화를 조작을 막아버렸을 때 중국 뭐 먹고 삽니까? 어떻게 경제를 운영해요? 이 공산당 경제 체제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들도 미국의 이게 요구가 깔끔하게 이렇게 단 구체적이면 타협이 될 텐데 지금 이게 그렇지가 않다. 뭔가 모호하게 얘기한다. 모호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중국 체제 전체를 다 뒤바꾸려 그러니까 무슨 타협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이제 좀 겁을 좀 먹고 은행, 증권, 보험, 외국 자본 주식 비율을 좀 완화를 시키고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의 좀 개방을 좀 하고 그리고 자동차 기업에서 외국인 지분을 더 늘려고 좀 이런 정도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거를 원해서 그거에 만족할 지금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미중 무역 전쟁을 보면요. 북한을 미국이 어떻게 다룰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중국 본질을 뜯어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북한에 사찰단이 들어가는데 핵 동결만 하고 나와서 주한미군을 빼준다? 지금 중국 쪼개러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팀들이. 북한도 똑같이 다룰 겁니다. 중국 다루듯이. 완전히 체제를 뜯어고치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폭탄 발언했는데 5월 12일이 이란 핵협정 만료일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뭐 이란이 백기 들이지 않으면은 핵 협정 깨지는 거고 이란 다시 경제 제재 들어가는 건데 그거 플러스 5월 14일 날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미 대사관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에다가 찍으니까 미 대사관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합니다. 5월 12일 날. 일단 임시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임시 건물 입주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안 맞는데 진짜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 종교의 메카라고 주장하는 게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유대교 세 개인데 그걸 이슬람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뭐 이슬람 국가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 필요 없다. 난 미국의 원칙 그대로 가겠다 지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대로. 물론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셰일 가스하고 셰일 오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니까 그까짓 거 뭐 이란이고 뭐 쿠웨이트고 니네들 뭐 석유 필요 없어. 우리는 어차피 자급자족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동에서 막 나가는 건데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가치관으로 불량 국가들을 다 뜯어고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그리고 그 마지막 처단해야 될 국가가 중국이고 북한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을 깨기 위해서 이 북한을 깨러 들어가는 겁니다. 목표는 중국 깨는 거예요. 모든 이 세계상의 불량 국가, 전체주의 국가를 깨는데 다 중국과 연관이 돼 있는 국가들을 깨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미중의 무역전쟁 문제. 우리가 뭐 엄청난 피해 본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는 나중 문제고요.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미국이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뭐 오늘 내일 정도 협상을 한다는데 협상 자체가 지금 뭐 될 수가 없다고 지금 모든 언론이 중국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그렇고 영국 언론도 그렇고 협상 자체를 아예 할 생각 없이 지금 중국에 들어갔다. 그런 정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